오늘 오후에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책임감이 꽤 무거운데 오늘 오후에 한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정에서 원래 의대용 파단들이 많아서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내일부터 수시 접수니까 당장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날짜가 너무 짧아 올해 바꾸기는. 난리가 나겠죠. 여야 의정 협의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어떤 전제 조건을 걸어서 이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협상의 전제 조건, 누구를 미리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 내지는 그런 말도 하는 분들도 계셔요. 내지는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식의 전제 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꼼꼼히 하나 되짚어 볼까요?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한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지도부 최고위원들에게 의사들 1대1로 접촉 좀 해라 주문했고 한 대표도 내일 직접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습니다. 그래서 장도혁 최고위원이 비공개로 나중에 사진이 공개됐지만 이면택 의장, 이면택 대표 만나서 정부도 좀 더 유연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한 대표의 메시지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석 최고위원회 장동훈 의원 말고도 김은식 교수님. 예. 어떤 전제 조건을 걸어서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을 막을 수는 없고 전제 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의사들아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절박한 것이고 누가 더 지금 느긋한 것인지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피해보는 건 애꿎은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서로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손 놓고 의료계가 완전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형국이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문제 제기로 여야 의정 협의체를 꾸려서 일단 문제를 풀어보자, 출구를 모색해보자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마지막 의료계까지 답장을 해줘야, 화답을 해줘야만 이게 이제 새로운 모색을 해서 테러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의료계 안에서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도 따로 있고 전공의 비대위도 따로 있고 또 교수협의 따로 있고 의대생들 협의회 따로 있고 또 개원병원협의회도 있고요. 예. 이런 곳곳의 이해관계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다는 것인데 예. 지금 한동훈 대표는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여야 의정 사자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조건은 달지 말자고 아예 전제 조건을 없애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제 제한이 없이. 예, 그건 뭐냐면 지금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좀 황당한 과도한 주장이 2025년 정원부터 백지화하자는 건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수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 2025년 의대 정원 백지화부터 시작하자는 주장을 하는 의료계 보고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장차관 경질 이것도 안 돼. 라는 이야기도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동의하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는 건 일단 의료계가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오든 지금쯤 해결이 안 되면 각 대표가 올라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면택 의협회장도 오고 박단 전공의 대표도 와서 여야 의정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장차관 경질을 요구 조건을 걸든지 예. 2025년 안에 대한 수정안도 제시를 해보든지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불안과 위기 속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이 위기감을 좀 안심시켜주기 위해서는 여야 의정이 오랜만에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의료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주장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저는 일단 테이블에 들어와라. 예. 그리고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정부나 여당을 위해서 또 너무 막아서지 마라. 저는 이게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고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를 달지 말고 한 대표가 얘기했던 대화 테이블에 일단 의료계를 전사적으로 끌어내려면 뭐든 다 열렸어야 된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사실 용산이 절대 안 된다는 세 가지가 내년 정원 2025년도 절대 안 된다. 대통령 사과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 주무부처 차관의 경질도 안 된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생각하는 김은식 교수의 말씀은 만약에 정원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수십 대 많이 뽑고 정시에 덜 뽑는다든지 이런 것 또한 의사들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이게 일단 테이블을 끌어내는 목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계가 저런 주장을 하는 게 과도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걸 전제 조건으로 못 박아놓고 예. 불가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의료계가 테이블로 들어오는 게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예. 일단은 논의 테이블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저 세 가지 의제조차도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고 뭐 의제에 올린다고 해서 이게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더 유연하게 의제의 폭을 좀 개방하자라는 것이고 들어와서는 의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정부도 있기 때문에 예. 합리적 토론을 하면 대부분의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만요. 이제 관련 얘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 그 전에 경찰로부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일부 의사들이 지금 응급실에서 고군분투하는 일부 의사들을 향해서 뭐 부역자다, 배신자다, 응급실 블랙리스트 올렸다는 파장에 대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용의자 2명을 경찰이 특정한 것 같습니다. 예. 한 명을 조사 이후에 검찰로 넘겼고요. 경찰은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 다른 관련자들도 추적 중에 있다는 거예요. 경찰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의사의 명단, 뭐 어제 보니까 여자친구 이름 뭐 사진까지 공개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고 저희가 뭐 안 보이게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응급실 부역이라고 해서 수련병원 응급실 특별편 누구누구가 지금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응급실을 지키고 있다는 취지의 뭐 부역자, 배신자 지난 7일부터 근무 의사들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른바 응급실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파장이 있었고 어제 저희도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의협 또한 의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유포하는 것에서 유감이고 중단해야 된다. 그런데 강지연의 변호사님 아까 경찰이 밝혔다시피 아예 용의자 2명을 특정했어요. 네. 지금 구속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조금 아까 자막으로 나갔는데요. 저는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있는 정말로 고마운 의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들에 대해서 마치 비아냥거리는 듯한 글을 쓰면서 그 의사들의 명단과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번호들 그리고 불필요한 여자친구 여부 그리고 뭐 학교 폭력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것이 어제 보도가 크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의사들로 하여금 굉장히 위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것을 어떤 괴롭힘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으로서 이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속이 되려면은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있어서 법원에서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봤을 때 굉장히 범죄가 중대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온라인상의 글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의사라면 이게 누가 올렸는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주의 가능성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2명을 특정을 했다면은 빨리 영장을 신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동학 의원님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실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블랙리스트 작성과 추적 중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속보도 나오고요. 이게 일부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거의 임계점을 넘은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일부 사람들 향해서 매도하는 것들은 이게 뭐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엄벌에 쳐야 된다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국민들도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공분이 있을 겁니다. 정말 아파 보시면요. 의사 앞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신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한테 내 목숨을 맡겨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굉장히 소중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저거를 의사 단체로만 좁혀서 물론 이익단체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 국민들이 어찌 보면 사망 사건도 막 일어나고 있고 응급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받지 못해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건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 자체가요, 파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굉장히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행동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예. 이미 저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다고 하면 당연히 이 중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앞으로도 저런 행위들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경찰로부터 들어온 이른바 응급실 블랙리스트 추적 중이라는 소포까지 만나봤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한동훈 대표가 낸 중재안을 용산이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 모든 이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나서겠다는 취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의지 없이 일단 대화 테이블로 의사들을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김준욱 대변인. 어제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면택 협회장 만났고 지난달에 이제 박단 의원 만났으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용산을 얼마나 설득했는지는 저도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여론과 그리고 의사들도 결국은 박단 대표나 혹은 이면택 대표의 갈등도 있고 뭐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도 있고 뭔가 구심점이 없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서 한 대표 스스로도 뭔가 여야 정만 똘똘 뭉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까요? 과연 의료계의 참여 없이 여야 의정 협의체가 돌아갈 수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걸 결정하고 그 결정이 의료계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회의적이죠. 지금 한동훈 대표와 뭐 지금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장동혁 최고위원이라든가 예. 여러분들이 나서서 애써주고 있는 모습들은 뭐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재량권, 결정권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대통령실만 쳐다볼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예. 좀 전에 CG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세 가지를 다 부인하고 있어요.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년 정원 조정 불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좀 전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는 안 된다. 이런 전제를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게 2025학년도 입시에 관련돼서도 제한을 두지 말자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저건 조정 불가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예. 또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필요하다라고 의료계에서도 얘기하고 야당에서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혼란된 상황들을 만들어낸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유감을 좀 표시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도 대통령실은 일단 논의에서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박민수 2차관 문제입니다. 박민수 2차관이 그동안 의료계하고의 대화의 어떤 그 핵심이었는데 그 핵심인 박민수 2차관이 의료계하고 너무나 큰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대화의 테이블에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인정받고 있냐 예.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박민수 2차관이 잘 해왔지만 어쩔 수 없다 하는 경우도 생긴다면 지금은 교체해서 어떤 예. 의료계와의 대화 테이블을 완성시킬 수 있는 노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냐,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다 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든 아니면 뭐 장동혁 최고위원이든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이익이나 어떤 그 방법을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석 전에는 협의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집권 여당의 입장인데 그런데 오늘 정부에서도 대책 하나를 내놨습니다. 저희 어제 뉴스탑10에서 취재했던 의사들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서 한 과목만 예를 들어서 과락 점수를 받으면 2학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유급이 확정이 뭐 1학기에도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업을 경우는 안 이제 들어온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의 규정상 따지면 이미 유급이 된 거죠. 원래 3,000명이 교육받던 공간에서 7,7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네. 일부 학교는 50명이었던 학교가 250명의 학생들을 교육을 해야 돼요. 필요한 교수 인력 확충도 추진합니다. 국립대의 경우 2025년 330명을 시작으로 3년간
공립대 전임교원 1,000명을 정원합니다. 사립대학은 자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1,327명의 전임교원을 정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뭐 갑자기 1,000명 교수 늘리겠다, 교수가 하늘에 뚝 떨어진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은 필요하겠지만 김인식 교수님, 결국은 정부도 이거 의료 공백 사태 혹은 유급 현장에 뭐 그러면 앞으로 7,000명이 한꺼번에 수업받는 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어제 의사들 쪽에서도 교수 쪽에서도 얘기했다면 이제 의사들도 뭔가 화답할 차례 아니냐라는 걸 정부도 계속 메시지를 강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과 여론도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료진, 의사분들께서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좀 응답할 때 됐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게 2027년부터는 증원을 논의해 볼 테니 2026년 이후에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수시가 시작된 2025년도 백지화라는 게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과연 국민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왜냐? 2027년, 2년 뒤에는 의대 증원을 자기들이 수용하는데 금년하고 내년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2년 뒤에 할 걸 금년과 내년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논리를 어떻게 설파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예.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뒤집어 이야기한 그겁니다. 무조건 정부가 백기 들어라. 라는 거 말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당신들이 이야기한 2025년 1,500명 증원하고 2026년 증원하는 내가 100% 안 된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당신들 굴복하고 그러나 2027년부터는 지원을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존심 싸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뺑뺑이를 돌고 국민들이 생명과 이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의료진께서 정부를 상대로 자존심 싸움하고 기싸움하고 그 백기투항하기를 요구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저는 제발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이만큼 상당히 성실하게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 만큼 예. 의료계도 단일된 안을 가지고 아니면 단일된 안이 없더라도 서로 논의라도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이 위기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화답해주는 그런 좀 전향적 자세를 좀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여전히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아마 뭐 여러 시험대 오른 건 한동훈 대표가 분명할 것 같아요. 이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어쨌든 의사들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저희가 첫 번째 이슈 이후에 뉴스탑10 1위로 준비해봤습니다.